현재 시각 8시 32분 지나갑니다. 뭐 요즘 국내 증시도 그렇고 네. 뉴욕 증시도 보면은 하단은 좀 견조한 것 같은데 예.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더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뭐 예전에는 이제 공매도가 좀 는다 하면은 일단은 뭐 우려의 시선으로 봤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재밌는 현상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는 오죽하면 게임스탑 같은 사태, 네네. 공매도 세력들이 예, 오히려 예.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수세에 손절 매수로 몰리면서 뭐 그런 어떤 급등도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2차 전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곤혹을 상황이죠. 당했다는 예. 얘기도 들리기도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양날의 검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뭔가 이 시장이 크게 안 움직이고 변동성은 자고 나서 이렇게 결과만 보면 변동성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중간에 흐름이 불안해가 출렁임이 있어서 지금 이 시장 판단 좀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유한타증권 유동훈 예. 본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잘 주무시나요? 아, 네. 잘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밤낮으로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안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면 네. 거의 보합 수준을 끝내고요. 예. 많이 빠져 있으면 또 보합 수준을 끝내고요. 그렇더라고요 요새.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구간. 네. 그래서 위로 보이는 것도 좀 불안하고 아, 또 예. 아래로 보기에도 또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예. 그냥 종목 선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장기적인 패턴으로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투자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지난 한 1년만 놓고 보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만 놓고 보면은 과거 10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나오면서 네. 엄청나게 빠른 긴축이 일어났고 그런 긴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해서 하락장으로 만들어졌었던 케이스고요. 이제는 그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고 미연준도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이제 곧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안 올리게 될 거고 경기도 엄청나게 급락 이후에 급등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률도 많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매크로 쪽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업종들의 어떤 선별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정말 수익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투자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즐기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한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기차 부품 관련된 2차 전지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씩 패턴이 바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 놓으셨으면은 수익이 났고 또 예. 추가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지수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전략으로서 돈 벌기는 어렵고 예. 종목과 업종 선별을 잘하면 돈 벌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시장은 올해 한 10월 달까지 예,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장이 아닐 거고 예. 네. 또 엄청나게 급락하는 장도 아닐 거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의 어떤 흐름인데 그래도 우상향 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종목 장세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매크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매크로적인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지난주에 나왔던 숫자들 보시면은 예.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도 나왔었고 고용 지표도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그거에 대한 또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빠질 거냐, 그것도 정답이 없고요. 미 연준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한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래도 조금 정답을 드리자면은
매크로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빠르면 11개월 뒤, 길게는 3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 과거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9월, 10월 달에 역전이 됐으니까 올해 8월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25년, 2026년 이렇게까지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흐름 자체도 좀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예금에서 빠져나가고 그 예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출도 줄고 네. 대출이 빠르게 줄면은 경기 침체다. 그럼 빨리 오는 거죠. 그 걱정을 했습니다만 최근 보시면은 좀 자금의 흐름이 또 안정화를 찾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돈이 다 MMF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의 마진이 축소가 될 것이고 은행의 마진이 축소가 되면은 대출을 꺼리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최근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이 MMF 쪽에 자금 흘러 들어가는 모습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과 대출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정말 지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거의 뭐 5% 정도 감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드디어 이제 예금이 플러스로 다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바닥 최악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은행권의 지금 여신추이 그러니까 대출과 모든 이자를 벌어들이는 부분들이 감소를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거의 바닥을 찍었어요. 얼마까지 찍었냐면 2.72%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서 2.81%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도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겨우 한 주만 놓고 보면은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저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가 5%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신 증가율이 5%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5%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은행의 예대율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77%대 초반의 숫자보다도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예금은 줄고 있지만 그래서 예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또 예금의 감소폭이 더뎌지고 거의 보합 수준이나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했죠. 미국 은행권의 실적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시장을 들여다볼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던져. 이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금리를 막 올리다가 금리가 거의 고점 수준 미 연준이 도달하게 될 때 다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건 네. 과거에 항상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이제 고점을 찍고 굉장히 급락하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구간에 그때는 증시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원래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그게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다 팔아야 된다 전략이 맞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미 벌써 상당 부분의 많은 경기 둔화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은 어떤 업종들이 먼저 돌아서느냐. 그러니까 곧 앞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구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뭐 저희 같은 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증권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그 방송을 보고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수익률을 높이는 데 이제 그렇죠. 보탬이 돼야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투자자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고민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개장 한 20분 채 안 남겨놓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종목 찍어주기 바빠요. 오늘은 아마 이쪽이 가지 않을까요? 이쪽 업종 아닐까요? 하는데 네. 저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 종목 찍어주면서 막 갈아타면서 지금 몇 달을 갖다 잘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고 그렇게 해서 그 시세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뭐 예지력을 발휘했다 할까 아니면 바람을 잘 잡았던 사람들의 계속되는 어떤 펌프질도 저는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네. 사실 2차 전지도 꺾였고 로봇도 AI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뭐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이래저래 이제 그거 합니다만 아, 실적 예, 발표했는데. 그런 예.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 유본 부장님의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이나 뭐 인플레 측면이나 통화 관계,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렇게 비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자꾸 이렇게 월가에서도 막상 현실은 되고 있지 않는데 제법 이렇게 구루급들, 인플루언서급들이 자꾸 이렇게 뭐 침체가 오네 조심하라 이런 소리도 자꾸 하는데도 아직 현실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네. 자,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좀 당장 닥쳐오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부장님의 시각이 궁금한데 네. 어제 영국은 10.1% 나왔습니다. CPI. 아, 저기. 높네요. 그리고 유로존도 근원 CPI가 5.7% 전년비. 네.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네. 헤드라인은 꺾이고 있지만 근원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꺾이는 거 맞습니까? 네. 저희는 꺾인 게 맞다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주가가 테슬라가 빠집니다. 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왜 빠지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때문에. 가격 인하는 뭐죠?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리튬이라는 게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네. 예.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 보시면은 또 다시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는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들이 이제는 상승을 하는 구간이 다시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를 지금 10% 나왔기 때문에 5%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던져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숫자는 지금 떨어지는 환경에 있고요. 미국 CPI, PPI 같은 네, 경우는 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이외에 유럽 쪽의 CPI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히 정상화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임금이 얼마나 상승을 했고 그 임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스토리는 그만둬라.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를 보시면은 우선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은요. 물론 굉장히 높게 치솟았던 적이 있죠. 파란 선으로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예. 미국 전체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파란 선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작년 동기 대비 숫자인데요. 피크를 쳤었죠. 보시면은 거의 뭐 6%, 7%, 8% 이렇게 올라갔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쭉 내려와서 이제 얼마까지 내려왔냐 5.1%입니다. 여전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인플레이션 자극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전달 대비 숫자가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만 빨간색이요. 이제 오렌지색이 예. 3.4%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아마도 이제 저런 숫자가 앞으로 1년, 2년 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3%대 미만으로 떨어져 주면 인플레이션도 3%대 미만으로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숫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2%대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면은요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는 5%대죠. 네. 딱 임금 상승률 5%대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3%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도 3%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금리를 5%에서 올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미국 쪽에 관심 가지자고 얘기했고요. 예. 유럽 쪽은 금리를 제대로 많이 더 못 올렸어요. 미국 그동안, 대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유럽 쪽에 있어서는 올해 1, 4분기 전에 한 2월 달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럽 쪽을 이제 다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무 밸류에이션이 이제 비싸졌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약간의 투자 패턴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까지 10여 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저희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소폭 상승하긴 했고 또 간밤 뉴욕 증시도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여전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실적 발표 기업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 기업 중에 이제 80%가 이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을 보고 하겠다라는 생각들인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보시면은 그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딱히 큰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출연하셔서 그렇게 우리 한 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면 전화 연결하면서 한번 네네. 짚어주시겠다고. 네. 어느 정도 뭐 예상에는 부합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순익 자체가 전년비 24% 빠졌다 하는 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이 장마감 후에 테슬라 지금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반응을 일단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월가가 좋아하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예상을 했었고요. 뭐 차량 가격을 거의 뭐 모델 Y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13,000 이상 할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 마진에 영향을 끼치고 EPS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 등장해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차량 그 마진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인들을 말을 했는데 1분기 차량 마진에 대한 하락이 이제 50%가 이제 가격 인하 때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델 S랑 모델 X의 워런티 비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워런티 비용이 50%를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뭐 물류비 감소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격 인하를 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냥 우리 빼고 다 죽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가격 인하에 대한 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여전히 뭐 10%를 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스란히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포드나 GM 여전히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완성차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올리는 전략이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뭐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됐을 때는 여전히 이제 뭐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갖다가 뭐 전기차에서 추격하는 것 갖다가 뭐 미연에 그냥 아예 싹을 자르겠다. 뭐 그래서 뭐 그 치킨 게임으로 가서 뭐 죽을지 살지는 이제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인데 아까 한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6번째 낮추고 있는데 찔끔찔끔해서 낮추고 있는데 그래도 네네. 남으니까 계속 낮추겠죠 또. 여기서 더 낮추려면 이제 배터리 가격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2차 전지 쪽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저는 큰 영향은 못 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배터리 가격보다는 저는 배터리가 얼마나만큼 많이 쓰이는지 그 전기차에 탑재를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뭐 물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OPM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 앞단에서 이제 시장 캐파가 커지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부 조정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부 조정은 있더라도 저는 그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터리 쪽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종목 장세다 보니까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좀 주요한 관심인데 네. 지금 양극재 쪽이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네요. 당연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 그 테슬라 가격 인하 때문에 마진율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연동이 계속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지금은 아직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큰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신 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일단 좀 보합권이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2,572포인트, 코스닥도 90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SK하이닉스는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86,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LG화학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76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도 시초가 장중 흐름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점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 뭐 좀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2,300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지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현재 88,400원,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9,000원,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사실 시장 자체가 어떤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예. 네.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이 갈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저는 좀 환율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네. 역외 시장에서 장중에 막 환율이 급등을 하다가 네. 우리 새벽 무렵 되면 눌려요. 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오늘 NDF 시세 봐서는 1,330원 공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지금 화는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네. 주식하고 또 역의 상관관계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지수는 계속 약세예요. 약세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화가 음. 다른 그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환율 대비해서
절상이 많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 오히려 절하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예, 예.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수출 부분이 반도체 쪽이 눌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환율이 좀 눌려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1,325원 이건 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달러 지수가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보통 1,200원대까지는 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마 반도체의 어떤 바닥 그리고 앞으로 메모리의 어떤 수요가 언제 반등을 할 거냐에 따라서 환율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외국에 이제 가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요주시하는데 연말까지는 아마도 1,2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락을 할 100일 거예요.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워낙 높죠. 네, 여기에 이제 금리는 지금 잠깐 띄워주시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네, 5월 달에. 네, 5월 달에. 예. 근데 이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떨어뜨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5월 예. 이후부터는요. 한 번 더 올리는 게 최고일 거고 예. 5.0에서 5.25가 고점일 거고 아마도 아니면 오히려 지금부터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달러 지수 자체가 강세로 갈 수가 없어요. 전에도 네, 한번 네. 차트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3.5%와 지금 5% 차이니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약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계속 3.5% 유지를 시킬 거고 미국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좀 일어나야지 우리나라 지수도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네. 증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 3분의 1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죠?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와야지 투자가 일어나거든요. 예.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여야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답을 잡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업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와 이 자동차 쪽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반도체까지만 들어오게 주면 아마도 앞으로 환율이 절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을 뽑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도 양시장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또 종목 장세도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하단 자체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온 또 연준 베이지북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잇따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순이익률이 저하됐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566포인트. 코스닥도 0.37% 하락입니다. 905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건은 이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확대되는지 이런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6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약보합권이네요. 58만 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 떨어집니다. 86,700원. LG화학이 0.5% 상승합니다. 79만 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합니다. 78만 6,000원이고요. 삼성 SDI는 보합입니다. 지금 75만 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9% 떨어지고요. 현대차 약보합권이네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1% 하락입니다. 어제도 좀 하락
나타냈었고 오늘장에서도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40만 7,500원. 기아가 1% 약세입니다. 8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하방 압력 받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입니다. 2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뭐 여전히 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이 대기 매수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1.9% 약세 60만 4천 원이고요. LNF 4% 하락 32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올라갑니다. 7만 2,200원. HLB도 1.2% 상승 중이죠. 3만 5,350원. 2차전지 소재가 좀 쉬어가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지약 0.6% 상승합니다. 8만 8,700원. 카카오게임즈 소폭 떨어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8만 9천 원. 시가총액 순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펄어비스 0.5% 하락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합니다. 43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71억 원, 기관은 16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글쎄요, 외국인 비금속 광물 운수 창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종이목재 섹터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종이목재 섹터 내에서 좀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영풍재지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 그리고 한창재지, 깨끗한 나라, 우선주, 한솔재지, 무림페이퍼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종이목재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지금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홀로 순매수입니다. 61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469억 원, 기관은 12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좀 올라가네요. 지금 나흘 연속 상승이네요. 지금 3원 80전 상승한 1,32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소장님이 이제 1,330원 부근에서 좀 공방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거의 아마 당국도 보고 있고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딱 보고 있는 기술적인 딱 레벨입니다. 1,330원. 이게 이제 열리면은 또 추가 2, 30원이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내가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정민앵커 또 웨이브 흘러내리는 머리 했다고 오늘 불안해하시더라고. 올림머리 하세요. 지수 올리려면. 네. 아니 꼭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얼마든지 매수 기회를 또 찾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적절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너무 지금 크리티컬한 레벨이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이라도 저 같으면 이걸 그냥 그래 밀리는구나 해서 다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레벨에서 환율이 진짜 튀면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예. 이걸 다 당국이 이제 막으려면 이제 막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유본 부장님하고 이제 약간의 그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도 저는 과연 이 100일 아래로 해서 과연 두 자리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싶은 레벨이에요. 자꾸 이렇게 좀 전저점 근방에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더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셨더라도 이 또한 또 분할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셀린 메이라는 얘기를 미국 시장에서 수시로 얘기하고 하고. 예. 그리고 또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상이 만약에 이제 달러가 절하가 된다면 그 폭이 10%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봐야 10%인 거고요. 지금 100으로 잡으면은 한 95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절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원화도 5% 내지 10% 정도 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폭을 가지고 어떤 투자의 결정을 내리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을 보고 먼저
투자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항상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뭐 긴 추세에 있어서 환율이 한 5% 정도 절상을 한다, 원화가.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디가 좋을지 어떤 업종이 좋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미국의 대표 투자 은행들도 헷갈려요. 예, 왜냐하면 이거 한번 딱 올려드려 볼게요. 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측하고 있는 증시는 앞으로 한 최소 10%, 많이는 25%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해서 빠질 것이고 마이너스 16%까지 빠진다. 언제? 8월 달. 여름에. 예. 그게 이제 3, 4분기가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한번 그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네. 1, 4분기가 바닥이다. 마이너스 7%. 그리고 다음 분기는 마이너스 6%, 3, 4분기는 오히려 플러스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경기 침체가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12개월 만에 온다면은 8월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때가 가장 안 좋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세게 불러야 마이너스 20%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S&P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27%, 28% 경험했고 나스닥을 마이너스 40%를 경험을 했어요, 이미. 고점 대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얼마든지 버텨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는 오히려 환율과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에코프로미엄을 사셨거나 에코프로를 사셨다면 수익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가 훨씬 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환율의 변화가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작년 12월에 샀다면 뭐 플러스 100%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계속 수익을 지켜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는 그렇게까지 오를 룸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금리를 반영하고 앞으로 금리가 3.5% 수준이라고 생각하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4,300 S&P 500으로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그렇게 올라갈 룸이 많지 않아요. 지금 4,100이니까. 네. 그죠?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승 여력은 확 올라갑니다. 20%대로. 5,000이 적정한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000이 훨씬 넘었는데 적정 가격은 1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를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죠.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15,5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길게 봤었을 때 급락장이 나올 건 아니니까 예. 어느 정도 하락했다 다시 올라갈 장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럴 때일수록은 결국은 종목 선별이다. 선택이죠. 네. 예, 그걸 정말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개장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옵션 시장에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니 야 우리 개인들의 이 불리시한 뷰가 엄청납니다.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콜옵션 매도고 네. 풋옵션 사고 이런 와중에 거기에 완전 반대되는 포지션을 갖다가 개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콜 팔고 콜 사고 풋 팔고 뭐 이런 식이니까 거기다가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는 쪽은 다 개인 투자자. 개인 예. 투자자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 진짜 이 뭐랄까 이거 완전 그건데요. 우리 행주 대첩에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행주는 대첩입니다. 아, 네. 예. 뭐라고 맞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애초에 동학이라는 동학 개미 운동 동학 운동이라는 그거에는 저는 뭡니까 단어 선택 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불길했는데 네. 행주 대첩은 좋았던 거잖아요. 이겼잖아요. 네네.
행주 대첩되기를.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제가 그래도 한국 증시를 30년을 봤는데 예. 예. 요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스마트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은 예, 들어요. 정말로 예. 잘 하신다는 느낌. 물론 가끔씩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예.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뭐 이런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이 좋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좋은 산업들, 뭐 결국 당연히 2차 전지가 포함이 된 전기차 쪽이고, 예.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1위? 예. 뭐 아, 예.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그렇게 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봤었을 때 우리가 메모리 쪽에 1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생겼고 그 종목이 전체 시장에 얼마죠? 거의 30%까지 간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 됐던 거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 시장 점유율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요. 네. 전 세계 시가총액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그죠? 시장 점유율로 봤었을 때 이런 대표적인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는다. 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내시면 되겠고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중국이 원래 계속 1등을 해왔던 게 2차 죄송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 태양광 이쪽인데 예. 미국 쪽이 계속 이쪽을 좀 푸시를 하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가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관련된 부분 플러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쪽에 대한 어떤 유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또 움직이는 모습을 이번 주에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산업. 그러니까 항상 성장주로 있었을 때 우리가 계속 푸시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우리가 반도체 AI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개,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네.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업종들의 종목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배구조의 문제였어요. 아, 근데 네.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PE 멀티플이 지금 올해는 13배, 14배이고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또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PE 멀티플이 17배란 말이죠.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 이유는 그만큼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안 나오고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하는 걸 보시면은 저희가 볼 때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물론 환율 같은 부분을 보고 있으면 참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예. 그래요. 본부장님.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저 미리 좀 생각해서 와주셨으면 싶어서 네. 미리 드리는 질문. 왜 이렇게 연기금 포함한 우리나라 기관이라고 분류되는 이쪽이 왜 이렇게 버팀목이 못 돼준지 오래됐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 또 다음 주 뭐 네. 생각해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요. 개인들이 기관을 안 믿어요. 개인들이 기관을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돈을 맡긴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식형 상품이 정말 작아요. 네. 네. 요즘 개인 투자자 다 직접 투자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 계속 단기 투자만 얘기를 하고 있고 샀다 팔았다 하고 수익률 딱 달성하면 끝내버리고 이런 식의 상품화돼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스마트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심어줘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포트폴리오 업종까지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